본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찾아오는 심장 돌연사 살펴볼 텐데요. 그 주범으로 우리가 이제 혈전 정도 떠올리기 마련인데 맞아요. 그 밖에도 심장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4가지 주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생명줄을 조이는 4가지 주범. 첫 번째는 심장을 압박하는 나쁜 기름덩어리라고 합니다. 비계? 이소성 지방. 이름부터 이상한데 이게 이소. 심장에 낀다고요. 예, 우리가 보통 지방이 끼는 것은 피부 및 피하 지방, 그다음에 배 안에 장 사이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지방인데요. 이소성 지방이라는 것은 원래 쌓이지 말아야 될 곳에 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뭐 간이라든지 또 췌장, 또 심장, 또 근육 사이에 끼는 것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원래 쌓이지 말아야 될 곳에 그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장기 기능의 고유 기능을 상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럼 그 지방이 심장 겉에 쌓여지는 걸까요? 심장 속에 지방이 있는 걸까요? 이게 예. 궁금해요. 예리하다. 예, 맞습니다. 심장이 있으면요. 아까 심장 그 밖에 바로 심낭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보통은 심장 밖, 심낭 사이, 그 안쪽에 기름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저렇게 지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게 되는데 네. 오른쪽에 이소성 지방이 많이 생긴 심장은 저렇게 기름으로 기름막 같은 전체 게 심장이 있네요. 다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세상 누런 것 좀. 그렇기 때문에 주로는 겉에 쌓이지만 네. 또 심장 근육이 많이 약해지면 심장 근육 사이사이에 마치 꽃등심처럼 그렇게 기름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이게 심장의 이소성 지방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뭐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을 또 유발하고 심장의 부정맥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 평생 팔딱팔딱 뛰는 심장에 기름이 낀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의외인데 관련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네. 다음 중에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더 잘 끼는 사람은 누구일까? 골격이 크고 건장한 사람 대 골격이 작고 마른 사람.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뭘 먹어도 더 많이 먹을 테니까 지방이 더 많이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하죠. 저거는 누가 봐도 마르고 작은 사람이죠. 왜요? 건장한 사람은 그렇게 낄 수가 없고 마르고 작은 사람이 네. 원래 심장에 이렇게 큰 법입니다. 그 근거는 없고 그냥 대충 그런 찍었어요. 법이다. 그냥 우기기. 예. 홍 교수님 아니에요? 어떤가요? 예. 아주 예리하신데요. 정답은? 오! 뭐 맞았어. 예, 여기서 함정은 골격이 크고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건장하신 분입니다. 건장하신 분과 마른 사람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대부분이 이제 먹고 남은 성분들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크고 건장한 사람보다는 작고 마른 사람한테 훨씬 더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남은, 사용하고 남은 남은 것이.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런 동맥경화나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교수님 궁금한 게 그 어떻게 이소성 그 지방이 많이 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막 심장이 쪼여온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나 나 교수님.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막에 이소성 지방이 있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 이상지질증, 당뇨병처럼 오래 가게 되면 심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로 동맥경화로 협심증, 심부정 등이 생길 때 그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 수 없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CT를 찍는 경우에 저 바깥쪽에 있는 지방 성분만 따로 이제 신호를 포착해서 빨간색처럼 만들게 되면 지방이요? 이분의 이속성 심장량은 정상이다, 증가됐다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자동화된 검사는 아니지만 조만간 자동화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소성 지방. 그거에 이어서 심장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주범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심장이 커지고 늘어진다. 어떤 얘기일까요? 커진다고? 수축된 심장 근육. 건강검진에서 뭐 심장이 커졌어요, 늘어졌어요, 비대해졌어요. 이런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나 교수님. 네, 건강검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장을 검사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흔하게 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고 심장이 커졌다,
두꺼워졌다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검사인 일반 가슴 엑스레이 사진에서 심장 그림자를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 심장 근육이 두꺼운 건 알 수 있죠. 예. 사실은 팔다리 근육은 운동에서 두꺼우면 좋지만 좋은 거잖아요. 심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은 효율적인 수축,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운동 심하게 해서 심장 근육이 늘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근육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이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좀 수축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예, 교수님? 그 아까 그 평생 한 30억 번 정도 심장이 운동을 하기 네, 진짜 때문에 많이 나이 해요. 들어서 정상적인 노화도 있지만 거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심장에서 바깥으로 피를 내보내는 혈관이 바로 동맥이잖아요. 예. 거기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내보내는데 심장이 무리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두꺼워지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내 심장이 두꺼워졌는지 뚱뚱한지 딱딱한지 예쁜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가슴 X선 사진만 찍어도 심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예요? 지금 엑스레이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에 까만 부위 가운데에 동그란 부위가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데 왼쪽은 하얀 거. 정상 심장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심부전이 있는 커졌어요. 심장이 아주 확대돼 있는 커져 왜 이렇게 있는 분이 커져 있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엑스레이에서 심장 그림자를 보고 얼마나 커졌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정밀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저게 사실 심장 근육이 되게 두꺼워져 있는 사람의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처럼 저렇게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또 딱딱한지 이완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렇군요. 이제 심장 자체가 커지는 등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심장 안쪽에도 이제 고장이 나서 심장이 병들게 할 수가 있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혈액이 줄줄 새고 역류한다. 늙고 고장난 판막 때문에요. 판막. 이 판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게 고장나면 혈액이 줄줄 셀까요? 네, 심장 안에는 이렇게 심장 근육 안쪽을 보면 4개의 방이 있는데 네. 그 4개의 방을 연결하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 현관문이 있고 안방문이 있고 창문도 화장실 있고. 문, 창문 빼고 창문 빼고 큰 문이 이제 네. 여러 개 문이 있는데 네. 이 문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낡고 이제 잘 열리지도 않고 잘안 닦여요. 닫을 때도 딱 아기가 맞지 않고 맞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피가 나갈 때마다 이 문이 열리고 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이 판막의 기능이 되는데 30억 번이나 이게 뛰다 보면 결국에는 많이 쓰게 되면 왼쪽의 정상적인 대동맥 판막이 이제 점점 헐거워진가 보다. 더 이게 늙고 병들어서 문이 안 열리면 결국에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잘 안 열리게 되면 협착증 또 이게 다쳤는데 제대로 안 다치고 이제 어긋나 다쳐서 역류가 되면 역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닫고 다니면 되는데 판막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판막 이상이 있게 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할 때 가슴이 쪼인 듯한 흉통 또는 뭐 평소에는 2층 정도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찮은데. 갑자기 호흡 곤란, 또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어지럽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실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한번 좀 심장 판막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판막 자체를 오래 썼기 때문에 결국 예.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판막 치료가 아주 가벼운 경우는 주로 약물 치료하게 되지만 네. 심한 경우는 결국 교체나 수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막을 교체나 갈아주는 수선. 거예요? 네. 네,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판막 질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죠. 요즘은 8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가슴을 열고 이제 심장을 멈추고 판막을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예. 요즘은 우리가 시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은
지금은 이 혈관 쪽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예. 시술은 이 우리가 교체를 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을 통해서 이 판막을 교체를 해주는 타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역류증이 굉장히 심하면 그 부분을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클립 시술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연세가 너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나이 많아서 수술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의한테 상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이제 가슴 열고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술들이 또 개발돼 있기 네. 때문에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심장이 병드는 건 좀 설명만 봐도 무서워요. 어디요? 보면 막히고 터져서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불연사인가 보다. 녹슬고 딱딱해진 혈관.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혈전이 날아와가지고 심혈관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걸까요, 나 교수님? 네, 그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예. 심장 근육 자체의 동맥에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동맥들은 보통 이제 긴 파이프처럼 생겼는데 그 관상동맥 파이프에 동맥경화로 녹이 슬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 그 저 관상동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으로 이렇게 피가 지나가는 게 장애가 생기면 내피소포에 장애가 생겨서 네. 저런 식으로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쌓이는 이렇게 쌓여서 혈관이 막히네요. 좁아서 피가 덜 흐르는 상태가 협심증. 저거는 이제 많이 아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갑자기 피떡,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해당 부위 심장 근육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근경색이라는 조금 더 심한 상태입니다. 무섭네요. 근데요, 교수님, 협심증으로 병원에 가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슴이 뽀개지는 통증과 막 진둘리는 압박감, 그래서 엄청 아파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사실 요새는 별로 연구를 안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통증의 주관적인 강도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도 해보시고 협심증도 알아보신 분들 해보면 출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픈 거로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고요. 내가 누워 있는데 가슴에 코끼리가 밟는 것 같은 코끼리요? 아주 무거운 압박감. 그리고 누군가 이제 심장을 물을 짜는 것처럼 꽉 아유. 조이는 듯한 얼마나 느낌. 아플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표현인데요. 네. 좀 뜨거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사투리죠. 구수한 사투리. 우리하다. 우리하다. 이런 언론에 따라 표현도 그렇게 많이 쓰고 표현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